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2024년 새해 경남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 도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도민들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경남을 떠나지 않도록 창업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함께 기존 제조업 중심인 경남 경제의 한계 극복 등을 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경남 도정은 도민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남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습니다. 창업 관련 청년 정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해서 운영토록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기계와 조선 등 전통 제조업 위주인 경남 경제의 한계 극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공배달 앱에 다양한 지역 상품을 포함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커피나 음식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공공배달앱에서 판매할 만한 상품, 소비자들이 배달로서 필요로 하는 상품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통 제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창업 기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제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판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만들거나 할 수 있는지. 올해 첫 도민회의는 참석자 구성만큼이나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습니다.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일석이조입니다.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올해 교육 청년국을 만들어 대학 지원을 통한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도록 올해 청년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새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지방소멸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강조했는데요. 경남 각 자치단체는 올해 산업과 문화 부흥을 통해 지방시대와 균형 발전의 토대를 다질 계획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15년 동안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인구 절벽 문제는 이제 방치할 수 없는 국가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저출산 해결책으로 지방 균형 발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경남 자치단체들. 경제와 성장은 지방시대에 빠질 수 없는 화두입니다. 창원시는 새해 첫 일정으로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를 찾아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혁신성장으로 전환을 다짐했습니다. 옛날처럼 땅 대밀고 전기 넣고 이런 게 산단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런 최첨단의 어떤 시설과 또 거기에 대한 연구원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올해 김해 방문의 해와 전국체전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된 김해시는 문화적 도시 경영에 주목했습니다. 김해시는 지역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시민 행복에 다가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부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사랑입니다. 올해는 김해에 대한 정당한 사랑을 꼭 회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영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도시 후보지에 뽑힌 진주시는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시민 삶의 질을 높여 균형 발전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폐해가 지방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가의 미래마저 흔드는 상황. KBS는 2024년 새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지방 소멸의 해법은 무엇인지 시청자들과 고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22대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경남의 각 정당이 신년 인사 등으로 결의를 다졌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어제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새로운 진보 정치와 민생 정치에 희망을 보이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정의당 경남도당도 양산, 솥발산 열사묘역에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신년 인사회를 취소했고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신년 인사회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창원 국가산단이 생긴 지 50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원은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을 앞장서 이끈 반세기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50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할 중요한 시점인데요. 창원 국가산단의 성장사와 미래를 위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냉전의 골이 깊던 1960년대 후반,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정책도 구조적 취약함을 드러냈던 시기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산업구조 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당시 경제정책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중화공업 육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국방력을 보다 더 강화하고 우리의 치안태세 만전을 기해서 그래서 1974년 탄생한 게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대기업의 창원 러시와 함께 업종별 중소기업들이 촘촘히 들어서면서 공단 존재의 이유이자 목표인 집적화를 이뤄냈습니다. 창원에서 A에서 Z까지 다 할 수 있다. 제대로 이제 그 구성을 찾으면 어떠한 부분도 다 만들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입주기업 2,900여 곳, 종사자 11만 6천여 명, 생산액 전국 국가산단 3위 51조 6천억 원, 수출액 전국 국가산단 5위 154억 달러. 쭉 뻗은 창원 배로처럼 활주로 같은 성장사를 써냈습니다. 반세기 성장 가도를 달려온 창원 국가산단은 이제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인력 수급과 스마트, 디지털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지난해 공단 입주기업 설문조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전체의 3분의 1가량. 인력 수급 문제는 현재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을 접으려고 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은 거죠. 안 그래도 이제 투자 이런 건 좀 부담스럽고 한 상황에서 인력도 안 오고 하니 그냥 내 대에서 끝내자 혹은 이제 조금 하다 물량 떨어지면 그만하자 이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산단의 스마트 디지털화도 더딥니다. 기업들은 공정 혁신보다 대부분 눈앞의 수익 구조 개선을 더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으면은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기업이 지수적인 성장을 할 수 없다. 계속적으로 대기업 의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한 발 앞서 인재 양성과 스마트화에 성공한 해외 산단 도시들은 명확한 중장기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首先一个，所以就是说城市的一个数字化的一个转型的话，城市级别的话，需要有一个管理级别的这种好的一个顶层设计。那这样的话，所以就需要有顶层设计，不然的话，后面的协同会有很大的一些阻挠吧，这种。 또 창원 산단이 필요한 인력을 맞춤형으로 길러낼 수 있는 전문 육성 기관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Parce qu'il y a une culture de l'innovation qui est compliquée en fait à implémenter ailleurs. C'est-à-dire qu'il ne suffit pas de dire on va faire de l'innovation pour faire de l'innovation. Il faut vraiment que ce soit dans l'ADN du territoire, que ce soit suscité. C'est pour ça que le rôle des écoles sont aussi importants. C'est une culture qui doit être initiée, enseignée très tôt. 창원시는 올해 국가산단 미래 5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디지털화와 방위산업 활성화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올해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를 소개합니다. 김해시 갑 선거구입니다. 국민의힘 권통일 예비 후보입니다.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정권 예비 후보입니다. 17대, 18대 국회의원과 11대 경남발전 연구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동진 예비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중앙당 후원회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호 예비 후보입니다. 경상남도 부지사와 김해 의생명산업진흥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엄정 예비 후보입니다.
전 김해시 의원으로 현재 김해발전연구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보당 박종택 예비후보입니다. 전 진보당 김해시 위원장으로 민중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김해갑 예비후보자 소개였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약하게 비가 지나고 있는데요. 레이더 영상 살펴보시면 기압골의 전면에서 형성된 구름대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서부 내륙에 최대 5cm, 그 밖의 지역으로는 1에서 3cm 정도인데요. 비나 눈은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북서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눈이 조금 더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차차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늦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곳곳으로 강한 바람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김해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9도, 의령이 1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거창이 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10도, 합천 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며 쌀쌀하겠는데요. 일요일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양산시 호계동 한 금속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완전히 타고 1개 동은 일부 탔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